네, 안녕하십니까. TTA 표준총괄팀 김학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ICT 표준, 그러니까 TTAS의 디지털화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좀 발표 내용이 좀 딱딱해서 먼저 좀 다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시간이 좀 돼서, 뭐 시간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텀이 떠서 제가 좀 만화방, 옛날 만화방이죠. 요즘 만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방문하게 됐는데, 요즘 많이 틀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담배 막 자욱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카페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만화방을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만화책이, 제일 잘 팔리는 만화책이겠죠. 봤더니,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피스라고, 봤더니 한 100권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한 50권까지 봤나? 이랬는데, 언제 100권까지 나왔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를 딱 봤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많더라고요. 와, 그 사이에 이게 노안이었는지 막 책을 이렇게 보고 내가 어디까지 봤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1권을 딱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 딱 첫 장에서 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쪽 세계관 얘기입니다. 해적 왕이라는 골드 로저라는 사람이 잡혀서 처형당하게 됐는데, 그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보물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이 세상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왔으니. 그러자 해적들이 우와 하면서 드디어 대해적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만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요. 봤더니 이게 97년도에 처음 1권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26권? 아마 그 작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몰라서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수익이 얼마 정도 났는지. 봤더니 한 350억? 1년에. 그리고, 판매 부수가 5억 부. 그것도 작년 기준.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인데, 성경이 지난 50년간 카운팅을 해봤더니 40억 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쓸데없는 거 제가 좀 많이 좀 외우고 다니는데. 어쨌든 저희 ICT 분야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은 아니지만 클라우스 슈바 부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했죠. 야, 우리 미래 먹거리는 저기다. 다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받아들였다고 할까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냥 누가 발표를 했나 보다. 이런 식의 그냥 이해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보고서에 4차 산업혁명이 단어가 들어갈 줄은 몰랐죠. 어쨌든 그 이후로 16년 1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그해 3월이었죠. 뭐 아시겠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저는 여기서 좀 3가지 정도를 놀랐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기계가 오전에서 4번을 다 이겼습니다. 두 번째가 4국에서 이겼는데,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78수? 그거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를 많이 봐도 이게 왜 신의 한 수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설명에서는 그 한 수 때문에 알파고의 승리 확률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세돌 구단 딱 설명하고, 알파고라고 딱 설명했는데, 중국인이 딱 앉아있길래, 야, 인공지능 로봇을 알파고구나. 이렇게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게 알파고가 아니라 그 대리기사였죠. 알고 보니 알파고 개발자 참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에 쇼킹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 이후로 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그리고 그거를 ICT 기술이 좀 많이 극복을 했죠. CCTV라든지 추적 앱이라든지 키오스크, 그리고 재난 문자 서비스. 그리고 올해였죠. 추석.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책자료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추석 이틀 전, 막 신나게 어떻게 쉴까 해서 그랬었는데, 이틀 전에 딱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든 서비스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요점은 그거고, 그런 디지털 대격변, 전환, 심화 시대에 과연 우리 ICT 표준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고 중요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 ICT 표준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런 것 같고요. 우선 디지털 전환이란 게 뭔지 좀 아셔야 되는데, 전환이란 계기는 매 시대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시대,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이 기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을 때 전환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세기 흑사병 이후로 문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는 뭐 그림, 음악, 뭐 조각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혁명을 일으킨 그 이탈리아가 되겠고요. 문화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18세기에 증기기관 이후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그리고 잘 아시는 20세기에 정보혁명, 그리고 세계화 촉진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까지도 패권을 갖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국가로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전 역사를 보면 보통 패권국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국가를 찍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럴 수가 없죠. 뭐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나오는데, 패권 경쟁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 경쟁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기술을 확보하고 어떻게 선점하냐. 그게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의 패권국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좀 스탠스가 바뀌었죠. 그전에 엄청 찍어 누르려고 했죠, 중국을.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법령으로 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많은데 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우호국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 편, 그리고 1대1 뭐 다자간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아마 동일할 거고요. 앞전에 김대영 단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표준의 중요성을 이제 슬슬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뭐 민간 표준 쪽을 좀 했는데 국가에서 저런 CET 전략을 발표한다든지, 유럽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돼갖고, 특히 중국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표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의 기고서, 의장단 다 1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물론 앞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준이 중요한 상황에서 과연 디지털 전환에서의 표준이 어떤 위치를 하는가? 그 전에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저희 TTA 용어 사전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전산화, 디지타이제이션 단계랑 정보기술 활용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단계를 거쳐야 그러면 디지털 전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TTS, ICT 표준이 과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우리 ICT 표준으로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될까? 해당 부분이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계 공식 표준화 교육에서는 이미 진행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IC, ISO 쪽에서는 스마트 체계라고 해서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좀 이미 18년서부터 많이 진행을 해왔고, 24년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뭐 이건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고요. 유럽의 센셀렉트도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그리고 온라인 표준 개발,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언 이후 인덕스트리 4.0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인덕스트리 4.0이 실제 제조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국 머신 리더블한 표준을 많이 보급해야겠다. 독일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표준의 디지털화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C, ISO의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약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계가 전환 가능하고 읽을 수 있고 적용 가능한 이런 표준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결국 목적은 그전에 사람만 이해한 게 아니라 컴퓨터 등 표준 모든 사용자가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받아서 맞춤형 표준 콘텐츠를 제공받겠다. 이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ISO 슬래시 스마트라고 해서 그 표준이 진화 단계를 했는데, 지금 단계는 아시다시피 종이 문서라든지 PDF 파일, 뭐 자유하는 데는 XML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XML 형태가 없고, 그 미래에는 이제 퓨처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저희 추측은 인공지능을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표준도 이렇게 진화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ISO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각 단계마다 레벨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동영상도 있는데 여기 동영상은 포함을 안 시켰고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우선 특정, 표준보다는 특정 다른 분야로 먼저 말씀드리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의 진척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형 문서는 국가 주도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과기부의 보도자료 보시면, 클릭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미리 보기인가요? 미리 보기가 하나 있고, 다운로드가 있고, 세 번째 ODT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ODT가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라고 기계 언어가 가능한 문서가 되겠죠. 보도자료는 이미 그렇게 됐고, 행안부에서는 이미 이걸 전부처하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XML 형태로 데이터 포맷을 운영하고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5년 전서부터 신고 대비표, 이력, 그리고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넣어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 편할 거고요. 금융규제 정보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숫자 하나에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적용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RR의 레귤레이션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논문 같은 경우는 키스트에서 오픈 액세스 온이라고 해서 전 세계 논문을 공유할 수 있거나 공동 작업 혹은 출판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부분은 산업 표준 부분에서 이미 9편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편에서 25년을 목표로 해서 기계 판독형 문서 서비스 전환을 위한 구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ISP를 수립했고 올해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협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 코워크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그 시스템 개발과 완료와 관련한 저희가 좀 회의 같은 걸 한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표준은 좀 공통된 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 산업 표준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ICT 표준 분야는 많이 발전했죠. 현재 8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사업 참가자가 아니라 참여 전문가만 2,600여 명이 넘습니다. 매년 300여 건의 표준이 재개정되고 현재 6,500건의 유효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규격까지 합치면 한 2만 5천 건 정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표준 건수입니다. 표준 건수 이외에 각종 문서라든지 진행 단계에서의 문서라든지 회의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는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성과도 냈죠. 이동통신 분야도 있고 양자 인공지능 분야도 있고 휴대폰 20핀 충전기, 그리고 재난경보 등 국민 편익형 표준도 잘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요. 디지털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래아 한글, 워드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디지털 전환 인식에 대한 게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 TTAS 운영 시스템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운영한 지.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됐어요. 제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빨리 디지털화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표준 활용과 관련해서 현재 폐쇄적으로 저희 의도는 아닌데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일방향 정보 제공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극복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까?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 플랫폼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표준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표준 문서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표준화 기반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사용자의 표준 정보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을 통해서 포용성 있는 사회 구현을 이바지할 수 있는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ICT 표준의 디지털화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비전을 보시면 ICT 표준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ICT 표준 디지털 플랫폼 체계로의 전환,
저희가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는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표준화 프로세스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황을 좀 많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체계를 전환을 위한 정보와 전략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현재 저희가 규정화되어 있는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작업이 가능한 분야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얽매여서 이거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할까?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성 있는 표준화 기반 환경 구축입니다. 가칭 ICT 표준 디지털 에디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에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시스템의 확장성과 향후 보안성, 그리고 웹 접근성 향상도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에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좀 모아둘 수 있는 표준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을 해서 저희가 좀 관리 편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표준의 개발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그리고 표준을 사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저희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표준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지금 체계 아니고, 이건 어차피 아니라서 아마 변경이 좀 많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용성 있는 정보화 활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표준 디지털 에디터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먼저 좀 시범 적용을 해서 좀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전에 말씀드린 ISO, IC 쪽에서도 목표는 24년이라고 했는데 점차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마 좀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테스트나 이런 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있고, 산업표준 부분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즉시 적용이 아니라 순차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T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표준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용 엔진의 노출 확대라든지 오픈 API를 정해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 기반 학습용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앞전에 ISO, IC에서 퓨처 익스텐션이라고도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분히 인공지능을 염려한 거라고 했는데, 요즘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보고서 다 써주죠. 그림 다 그려주죠. 동영상까지 만들어주죠. 표준 만들어주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한 생각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단순히 표준 개발자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표준 개발자, 그리고 관리자, 표준 사용자, 모든 표준 이해관계자가 ICT 표준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디지털화 추진 계획의 계획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아마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앞전에 말씀드린 3단계가 단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생각은 3단계가 병렬적으로 아마 동시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단계를 완료하고 뛰어넘는, 그렇게 했을 때 1단계가 좀 부실했을 경우에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서부터 이제 사활을 걸고 TTS의 디지털화를 위한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